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날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도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1.8% 떨어졌고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즉 원전도 그렇고요. 제가 그동안 강조를 드렸었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 있죠.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삼성전자 AI 쪽입니다. 추론 쪽 삼성전자 시세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5%나 상승해서 끝나면서 삼성전자만 간다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눌리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토리가 깨졌는지 볼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삼성전자 무언가 이슈가 있어서 있죠. 추론 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왜 그래요? AI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집중되고 자금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기 부족 사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럼 빨리 나온 만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상승했었던 삼성전자의 시세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군에서는 물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이 높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폭이 월등히 두드러지고 여기 집중되어 있는 시세 구간을 보더라도 정말 거래 대금 그리고 앞으로 이슈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만들어 오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그리고 한적기술 이런 쪽 보면 어떻습니까? 시세가 동일시되죠.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테마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테마 형성에 대한 이슈, 호재, 모멘텀 이런 것들 누가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든다. 미국 모멘텀은 누가 만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원전 모멘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나왔었던 맨하탄 프로젝트 있죠. 영화화도 되었었던 오펜하이머입니다. 이쪽에서 나왔었던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경우와 같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미는 사업군이 AI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에 계속해서 불거졌었던 내용들이 있죠.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이 이렇게 버티고 있지도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네요.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떨어져야 된다? 버블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종목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이런 반등이 나오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그냥 떨어지고 끝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간 폭이 월등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 연초 2월, 3월, 4월 달까지 있었던 조정은 뭐가 들어왔다? 관세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뭐예요? 계속 끌어올려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마진율이 중요하지만 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 꺾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이쪽으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차원에서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엔비디아는 직접 설계부터 생산은 외주를 맡기죠. TSMC 쪽으로. 그래서 TSMC에 대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설계부터 그리고 메모리를 사와서 완제품 판매까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작업까지 모두 다 같이 합니다. 이런 결과 어때요? 70%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AI 반도체 쪽에 마진이 높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죠. 설계만 하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어디서 합니까? 외주 들어온 것만, 주문 들어온 것만 설계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가격 반영을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조정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즉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터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휘청거리는 부분이 있다.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휘청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이나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지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니 반등이 나와야 이런 것을 싹 다 무시하시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꼭 보여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매매하면서 현대건설도 같이 이번에 매매했다 그랬죠. 왜? 현대건설 시공 쪽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지금 그쵸? 매매 구간 계속 잡고 있고 금요일 날에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일단 매도 구간을 한 차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량 다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확인 구간별로 매수 구간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매수 구간을 잡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이미 실현된 수익의 폭은 18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 자, 내용 보세요.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 수익은 188%밖에 안 돼.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 상승폭보다 적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자체를 버리세요. 이것만 버리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내가 추격하고 쫓아가기만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매하세요. 답을 보고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미국에 있다. 단순히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을 거다. 이런 것들 무시하시고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시세 구간에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도 26년도에 들어서는 미국에서 유동성 장세가 열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 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씩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상에 대한 사이클은 절대 없다.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를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는 내용까지 연준에서 나왔어요. 금리 인하 시점 조금씩 미룰 수 있겠죠.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미국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연준에서까지도 투자에 대한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연준에서도 성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6년도에는 유동성 장세가 열리고 어떤 종목이 가느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가는 놈이 더 간다. 갑자기 새로운 뜬금없는 테마가 나와가지고 이걸 막 살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는 놈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AI 투자 말고는 역성장입니다. 당연히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은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지면 모든 걸 다 뺏깁니다.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부족 사태가 있고 그럴수록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주기기 그리고 현대건설, 시공 쪽 이쪽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전기술 같은 거는 새롭게 수주를 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전기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 현대건설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대장이고 절대 매도해야 될 구간이 아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을 거다 이런 것도 무시하세요. 미국 시장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등락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팔아야 될 자리는 아직 없다.
그리고 그 팔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실시간 타점, 시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2%대 하락 구간이 나온 이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이다. 자, 그럼 삼성전자랑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보면 어떻죠? 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5% 상승을 시켰다?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하락 구간이 조금 발생했는데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좀 답답할 뿐이다. 근데 그 답답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해드린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더라도 어때요? 삼성전자 5%대 강세, 하이닉스 1%대 강세,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버넌스 문제다. 삼성전자는 거버넌스 문제가 없고 하이닉스는 유상증자 의지를 조금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홈페이지에 약간 좀 징징거리는 듯이 오피셜하게 발표를 다 해놨습니다. 밑에 내려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은 없다. 즉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흔들리더라도 단기적인 흔들림이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흔들림이 아니고, AI 투자가 문제가 돼서 하이닉스가 늦게 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램 가격 계속 폭등하고 있죠. 그러면 뭡니까?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 부족 사태 지속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수혜가 되겠죠.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 약세를 보인 거고, 미증시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무너질 일은 없다. 보유하면서 반등 확인되는 즉시 매수 타점 공유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소통방에서고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보유를 해 나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되는 다음 주부터는 매수 구간을 여기서 늘리듯이 늘려야 되고요. 이 시세 이상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답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그 모든 내용,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신고가, 가격을 지키고 있었을 때, 치고 나갈 때 그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 8월달, 9월달 매수구간 계속 잡았거든요. 근데 반등 확인되는 즉시 양봉 구간에서만 매수한 결과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졌다는 점. 그리고 여기 3월과 4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확인하는 구간별로 모든 조정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등 확인되는 구간별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언제다? 신고가 이후부터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고가는 언제 나왔다? 1월과 2월에 나왔다 이미. 그쵸? 이 구간에서부터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88%의 수익 구간.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로봇 포함되어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신고가 종목 주도주입니다. 로봇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01%. 이건 역시도 신고가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 결과는 101%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로보스타 위에 있죠? 로보스타. 이것도 로봇주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꾸준히 잡은 결과 57%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죠. 떼시키고 분산시킨다. 대신에 주도주 안에서만 한다. 로봇주를 한다 그래서 로보티즈만 할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로보스타까지 같이 진행한 내용이 있죠. 모두 11월 달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시세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시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확인시켜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놈이 쉬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 쉬어가는 구간에 쉴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진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펩트론 어때요?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반등 확인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29%.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수 페타시스 어떻습니까? 이것도 AI 쪽이죠.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새롭게 원전 수주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I 투자가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 어때요? 반등 확인 구간, 타점에 대한 부분 보시라는 겁니다. 76%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은 계속 커진다.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